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가 쌍바닥인 2900포인트를 저점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함으로써요,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주요 관심 종목인 반도체, K 콘텐츠 등 종목별 비중 확대 내지 축소 등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날 43포인트 상승한 296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주 초반에 하락했던 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주면서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날 16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10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요, 1009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한 주 동안에는 소폭 상승 한 0.7% 상승 마감을 했네요. 금요일날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종목별로 또 상승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765개, 하락 종목이 118개, 그리고 코스닥은 1117개가 상승한 반면에 하락 종목 수는 264개로서요. 주 초반에 하락했던 부분을 대부분 만회를 해주면서 마감이 됐어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일본 증시가 금요일날 1.1% 상승했고, 대만도 0.3%, 중국도 강보합인 0.1% 상승을 하면서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아시아 증시도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만 증시가 국내 증시와 상황이 비슷하다 했어요. IT 비중이 크고 또 신흥 지수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대만 지수가 6주 연속 상승이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1.2% 상승.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 수준인 2900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 쪽에 좀 비중을 줘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주말에 이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전반적인 안정 흐름이었죠. 다우지수도 0.5%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주 초반에 하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면서 미국 증시가 마무리됐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증시 월요일날 증시도 이렇게 출발은 좋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이번 반등장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죠. 우리가 뭐 최소 수준이면 지난 전고점 수준인 3050포인트에서 좀 맥심,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121선인 3100선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3150선이죠. 3150선도 봐야 되지 않나.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유럽 증시도 대부분 국가들이 사상 최고가 수준에 있고, 아시아 증시만 해도 아까 말한 대만 증시가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하고 이 정배열 상태로 있죠. 일본도 정배열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만 지금 결집되어 있는 모습이고, 근데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역배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중국 수준으로 결집 상태로만 간다 해도 3150 정도 정도 덜 딸리면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난 10월달 고점 수준인 한 305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해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쪽으로 좀 열어놔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사항도 뭐 이렇게 불리한 모습은 아니죠.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개인만이 1조 넘는 매도를 보였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좀 넓혀봐도요, 개인들이 4,600억 매도를 하고, 또 11월 한 달 동안 봤을 때는 1조 3천억대 매도. 이것이 거래소 코스피 시장뿐이 아니라 이 선물 시장 쪽에서도, 그죠?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 달 따지면 2조 1천억대,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9천억대, 그리고 금요일 날은 4천억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세가 상방으로 보면서 포지션
을 지금 정하고 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수급도 불리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거래량이라든지 우리가 거래 대금을 많이 기준을 두는데, 지난 금요일 날 12조 3천억, 죠? 예, 목요일 날 2,900포인트 저점 찍고 올라올 때 거래 대금이 13조 2천억인데,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까 좀 금요일 날 확인을 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12조 3천억, 그래서 증가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은 좀 더, 그죠? 뭐, 우리가 정고점 돌파하고 바로 뭐 가기에는 부담스럽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죠? 예, 충분히 반등을 주는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해서, 뭐 당분간 좀 길게 보면요, 2900포인트에서 3150포인트 저 박스권 매매로 우리가 맞춰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뭐 시장이 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면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업종 대표주, 그죠? 우리가 기아라든지 삼성전기,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는 연중 최저 수준이다.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때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 가동이 줄어들면서 지금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는데,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조금 공급난이 원활해지고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만 만든다 그러면은 판매량이 크게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기아, 삼성전기 계속적으로 우리가 좋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관심 있다. 이제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수가 반등을 주는데 아마 어느 선까지는 유지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인 상승 돌파라기보다는 일단 반등 차원으로 봐달라 해서 다음 주는 저는 뭐 그냥 비중 유지 정도가 지금 현재 비중 그 정도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기아, 삼성전기 대형주 쪽에는 유지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뭐 계속적으로 제 방송 듣는 분들은 기본 물량 한 10에서 15% 2차 전지 갖고 있는 물량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자. 뭐 흐름은 소재주도 최근에 조금 신고가 나는 종목도 나오곤 있지만 여기서 새롭게 또 비중을 늘리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 따른 좀 조정 기간이 좀 짧지 않나 다고, 뭐 이것을 다 이익을 실현시키기에는 아직도 전기차의 성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 올해 글로벌 침투율이 지금 8% 내외에서 뭐 10% 사이죠. 작년에 한 4%였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한 15에서 20% 될 때까지는 이 전기차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15에서 20% 때까지는 유지를 해달라. 그래서 기본 물량만 끌고 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도 좋지만 저는 그거를 삼성전기나 기아차 쪽으로 하는 거고, 반도체에 관심 있다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크게 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 주는데, 흐름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우리가 한 6개 종목을 강조를 많이 해드리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K 콘텐츠, 그러니까 뭐 팝이라든지 K 드라마라든지 K 게임이라든지, 그죠? 오늘 저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K-팝, 그러니까 엔터 관련 종목 4종목,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뭐 최소 뭐 50만 원 넘어갈 때 아니면 거래량이 200에서 300만 주 될 때까지 저는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SM도 그렇고 YG 엔터도 그렇고, 그렇죠? JYP도 그렇고, 저는 K-팝 쪽은 지금 현재 비중을 줄여줄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드라마하고 게임주 쪽은 지금 종목 차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좀 많이 간 것들과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조금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된다. 만약에 새롭게 진입하기 싶은 분들은
그런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우리가 매매하자. 샀다가 만약에 빠지면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분만 접근을 하고, 또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올라올 때마다 저는 비중을 축소를 하고, 좀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거,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그런 종목. 그리고 우리가 관심 종목에 있던 또 게임주에서는 뭐 넷마블이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러한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2, 3일 뜰 때가 아니라 2, 3일 떴다가 또 2, 3일 조정받으면 들어가는, 그래서 종목별로 차이있지만 많이 갔던 뭐 게임빌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좀 올라올 때, 또 이 드라마 쪽에서 뭐 위주익 스토라든지 덱스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조금씩 물량을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기타 관심 종목에서 폴드오펀, 오늘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폴드오펀, 삼성의 폴드오펀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크게 좋아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날 파인테크닉스, KH바텍 큰 폭 상승이죠.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G도 우리가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HFR이 지난 금요일날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 큰 폭이 올라갔죠. 근데 걔 하나 정도고, 그리고 좀 따라가는 것이 서진, 그리고 뭐 KMW라든지 아니면은 이너 와이어리스라든지 RFHR이라든지 아직은 좀 뒤따라가진 못하는데 저는 비중은 유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5G 더 이상 나빠질 상황은 없다. 이제부터 좋아진다 해서 주가도 회복을 보여준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HFR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비중 유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조금 최근에 좀 조정 양상을 봤지만 내년에 크게 성장 기대한다. 탄소 중립 정책은 국내뿐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크게 이슈화 될 수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이러한 종목군들은 비중을 유지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반등을 줄 때 좀 비중을 늘릴 종목,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야 될 종목, 그죠?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해서 뭐 제일 많이 올라갈 종목을 뭐 다 사서 크게 나고 또 고점에서 팔고 또 저점에서 새로 가는 거 사면 좋은데, 그런 누구도 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 지금 이슈화 되고 있거나 앞으로 이슈화 될 수 있는 종목 한 4, 5종목을 선택을 해서 비중만 유지를 해달라. 그러면 시장의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시장보다 수익이 크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러한 종목군도 비중 유지를 잘 좀 늘릴 종목은 조금 늘리고 좀 줄일 종목은 줄이면서 끌고 가면은 이번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최근에도 2,900선 내려갔을 때 깨고 내려가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더 크지만, 또 이렇게 지난 금요일처럼 또 상승하면은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하고 또 크게 올라가는 거 따라 사게 되고, 엇박자가 나면은 주식시장에서 크게 손실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심 종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반도체 좀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저는 대형주급에서는 그냥 같은, 우리가 삼성전기는 이제 뭐 부품 회사지만은 그냥 반도체 쪽으로 같은 업종 대표적으로 놓고 삼성전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개별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소재 부품 장비인데 지금 소재 쪽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장비 쪽, 장비도 이제 전공정, 후공정 쪽이 있는데, 전공정 쪽에서 이제 유진테크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날 4.9%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동안 SK 하이닉스 향 매출 비중이 컸어요. 이 회사는 좀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못 끌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내년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뭐 추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223억에서 올해 900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1,400억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유진테크. 그리고 이제 장비 중에서 하나 더 하면은 또 삼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의
오스틴 지역 근처에 아마 반도체 공장을 좀 추가 설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조만간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PSK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내 유일한 공장 오스틴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공장을 질 때 PSK가 장비를 납품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요번에 추가로 공장을 지었을 때도 PSK가 그죠? 납품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PSK 요 두 종목 쪽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D램의 DDR5가 나오고요. 또 거기에 적용돼서 극자외선 기술이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요. 이 EUV 극자외선에 관련된 종목군들, 그죠? FST, 그러니까는 팹리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죠?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인데요. 이것이 상용화에 맞춰서 지금 기술 개발을 EV용 펠리크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FSD에 지분을 참여를 했다죠. 그런 관점. 특히 최근에 보면 EUV 관련 종목에서 동진세미캠, FNS텍이 그나마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른 FST,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패키징 업체 네페스. 자, 이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조금 약간 나쁘게 나면서 적자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 뭐 5억 정도인가요? 아니죠. 예상 누적이 3분기까지 90억이네요. 그죠? 근데 올해 한 5억 적자니까 4분기부터는 좋아진다. 그리고 내년에는 뭐 한 7, 800억대 본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맞지 못하게 지금 뭐 연중 최저 수준에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서부터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사야 되지 않나. 특히 이 패키징 PLP 부분, 패널 레벨 패키징에서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이것이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수 있다 해서 네페스. 그리고 또 패키징 종목이죠. 하나마이크론. 이거는 이제 5.3% 지난 금요일날 뜬면서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패키징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인데, 이 뭐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 510억, 982억, 내년에는 1450억.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월덱스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하면서 주가가 플러스권에서 갑자기 마이너스까지 나왔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것도 이제 보면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 재료인 실리콘 그리고 커즈 알루미나를 생산을 하는데 뭐 실적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근데 지난 금요일 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111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13%꽤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주가가 한번 크게 흘러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조금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같은 부품 회사인 하나머트리얼즈, 원익, QNC 그죠? 그러면 얘네들 계속적으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세계 종목이 돌아가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다. 근데 월덱스가 조금 먼저 움직였다가 좀 주춤한 사이였죠. 원익 QNC라든지 하나 머트리얼즈 움직이죠. 요 부분 참고를 하고 또 세정 및 코팅 사업을 하는 코미코 그죠? 먼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덜 빠졌기 때문에 좀 코미코라든지 이런 종목이 지금 일반 이 코미코도 마찬가지죠. 삼성이 미국 내 이 반도체 공장 라인을 확정을 지면은 이 코미코도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미코에서 6개 종목 중에 나름대로 한 종목 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뭐 바닥권 있는 종목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하신다면 좀 오른 종목에서 뭐 요 중에 한 종목 정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반도체 종목 요 특징주는 셀트리온하고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이 실적 발표했죠. 3분기 근데 조금 소폭 흑자가 나올 걸로 봤는데 적자폭이 크게 커졌어요. 9,300억. 그리고 또 4분기에도 조단위 적자가 날 걸로 전망이 되죠. 근데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살짝 밀렸다가 다시 시장이 뜬 만큼 다시 회복시켜줘서 좀 힘은 강한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적자가 확대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4분기에는 실적이 적자가 더 나빠질 걸로 전망이 나온다면 지난 금요일 날 모습을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과연 추가 상승 여력이 그만큼 셀까? 그거는 의구심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좀 한전은 요번에 만약에 이제 지난 금요일로 흐름을 봤을 때 조금 힘 있는 세력들이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조금 일부라도 조금 비중을 한전 같은 경우는 좀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왜냐면 3분기 실적도 나빴지만 4분기 실적은 더더욱 나빠진다. 그죠? 그런 부분. 하지만 주가 관리한 흔적은 나와서 좀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올 때 좀 줄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전 한번 조금 올라오면은 한번 줄여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그냥 폴더폰이죠. 예. 자, 폴더폰 아까 말씀드린 파인테크닉스가 15% 넘게 상승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미국 내 스마트폰 주간 판매량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중 폴더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작년에 갤럭시 폴더2가 나왔을 때 0.6%, 엄청나게 폴더폰이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폴더폰 관련주도, 근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폴더폰 부품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폴더폰 인기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작년에 30%에서 35%로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죠. 특히 이 폴더폰의 인기가 대단하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좀 주력으로 지금 폴더폰의 시장을 확대를 시키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에 폴더폰 판매량이 한 200 몇십만 대인데 올해 한 700만 대 정도에서 3배 정도 높여 잡았고, 내년에는 더더욱 지금 판매량이 증가할 걸로 보는데, 이것이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폴더폰을 내놓는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이면은 거기에 부품 회사들 당연히 인기를 얻을 수 있다란요. 그런 말씀에서 2022년도 내년에는 폴더폰 추정 글로벌 출하량이 올해보다 한 77% 늘어난 1750만 대를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주력적으로 밀고 있다. 그 중에 아까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폴더폰이 80% 가량이 있다. 그렇죠? 절대 다수가 삼성전자의 폴더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장이 갈수록 커진다. 당연히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파인테크닉스, 내장 신지라고 알려진 폴더폰 디스플레이용 메탈 프레이트를 시장 내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특히 요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삼성전자 외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에도 외판할 전망이어서,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에 이어서 오포가 지금 폴더폰을 출시를 했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외형이 크게 성장이 폴더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특히 이 신지 부분, 접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납품하는 파인테크닉스 실적이 좋아지면서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45억 나왔는데 230%나 증가했죠. 그런 부분들에서 파인테크닉스 15% 떴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가 파인테크닉스는 지난번에 우리가 6월 7월 때 재미 봐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쭉 올랐다가 다시 좀 원위치 내려와서 이렇게 기다가 하늘 떴기 때문에 다시 살짝 밀리면은
우리가 간식. 근데 이것도 이제 길게 보면은 작년 저점 대비하면은 많이는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제 또 빠졌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요번에 15%뜬 거에서 한 이틀 내지 뭐 조정 받으면은 한번 타이밍 갖자. 또 신지 만드는 KH 바텍, 그렇죠? KH 바텍도 이거는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파인텍스는 내장이고 외장형 신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성장세, 그러니까 아까 말한 KH 폴더폰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는 KH 바텍에 독점으로 줬는데 아마 이원화 될 거예요. 다른 업체도 이제 또 공급을 삼성전자는 납품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뭐 중화권이라든지 아까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공급사를 늘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시장 전체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해서 KH 바텍.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은 거, 그렇죠? 오늘 조정 2, 3일 조정 받으면은, 그렇죠? 한번 관심 필요하다 해서 관심 필요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폴더폰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고 삼성전자가 집중 육성하고 또 전체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이제 K 콘텐츠 관련 종목인데 좀 많이 올라간 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안해요, 죠?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좀 올라오면 줄이고 좀 새롭게 출발한 거, 특히 K-팝, K 드라마, K 게임 중에서 저는 좀 안정적인 것은 K 엔터주다, 죠? 상향이, 그러니까 주가가 막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게임이라든지 드라마에 비해서 엔터주가,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흐름, 특히 우리 하이브 같은 거 우리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집중력 있게, 그죠? 우리가 주력주로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안정적. 지난 금요일도 한 1% 상승, 그죠? 아무튼 좋은 모습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십시오. 주가가 사상 최고가 수준을 돌파하고 하는데 또 거래가 크게 안 터져요, 그죠? 매물이 별로 없다. 우리가 매물은요, 우리가 이제 본존 매물과 차익 매물이 있는데, 차익 매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면 당연히 주가가 흔들리고 시장이 흔들리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 안 밀린다. 거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더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뭐 K 드라마나 K 게임도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위즈역 스튜디오라든지 뭐 덱스터라든지, 그렇죠? 뭐 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은 저는 조금씩 비중을, 그렇죠? 특히 K 드라마나 K 게임 쪽에서는 좀 많이 올라온 것들은 내가 좀 빠져도 감당할 수준 되는 수준만 저는 조금 끌고 가고 올라올 때마다 좀 물량을 일부라도 줄여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나는 조금 변동성이 큰 거 원하신다는 한더라도 조금 철저하게 그런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하고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새로 시작하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죠. 그리고 게임에서는 넷마블이라든지 크래프톤, 이러한 종목군들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받을 때 계속적인 관심 갖고 이 세 개 중에서는 이 엔터주가 안정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크고 K드라마, K인기 좀 많이 좀 올라간 것들은 조금 단기 급등에 따른 우리가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 이익을 조금씩 비중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아마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시는 것이 한번 지금 이것이 주가가 변동성이 클 때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제 방송 오래 들으면 공감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전화를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